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제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제가 외모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제 거울을 보면서 나도 괜찮을 때가 괜찮게 생겼네라고 이제 스스로 할 필요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 시대에 가장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악플요. 악플. 네, 이 악플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그 악성 루머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네. 그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그 고통을 주는 네.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환자가 생기 많은데 네. 아마 이 시사 평론을 많이 하시면서 정치 평론도 하시면서 네. 수많은 그 악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을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말씀.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2017년에 어떤 글 하나 쓴 게 한 뭐 6천 개 정도 악플이 달렸어요. 6천 개 정도. 예, 6천 개인데 그것도 이제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그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악플이 하나 달렸다. 그러면 이제 그럼 그거를 보면은 세상 사람이 다 저를 미워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보잖아요. 아침 드라마가 되게 이제 저질 드라마가 되게 많아요.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거 다루고 아침 드라마가 불륜과 이런 거 끝장 드라마거든요. 막장 드라마가 되게 많은데 시청자 게시판을 가면은 막 욕하는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그 막장 드라마지만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글을 안 달아요. 글을 안 달고 그냥 화가 난 사람들이 글을 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악플을 달지 않고 그냥 있는 거고 악플 다는 사람은 그냥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가 또 아닌 거죠. 주로 이제 사람들은 나쁜 감정을 더 많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더 악플을 많이 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너는 인생의 쓰레기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냥 자신이 원래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 악플 하나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에게 자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자신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어떤 고등학생 자기가 아들이 남자라고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남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오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분을 다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자기 본분 중에 하나지만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어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극심한 효자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본분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동생을 끔찍히 아낀다. 이런 것도 되게 한 본분을 다하는 거고 친구한테 정말 좋은 친구다. 이런 것도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그냥 그 정도 꼭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다른 분야에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축구를 잘해서 인정받는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악플에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남이 평가하는 게 그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제가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도록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소문을 듣기는 악플이 들어오거나 전화로 이런 비난이 들어오면은 바로 즉시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자기 주어진 본분 의사로서 학교의 교수로서의 자기 직분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감에서 오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교수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논문을 잘 못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논문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악플 하나 받으면 울적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좀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자신 있게 그냥. 네, 나는 내가 논문 많이 쓰는 교수고, 그러니까 뭐 연구나 하라 그러면 연구 열심히 하는데라고 되고, 그리고 누가 못생겼다고 욕을 하면은 나 못생겼어.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수가 외모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냥 자식. 제 교수로서 본분을 다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부터 우리 정 교수님은 자꾸 자기가 못생겼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용된 그러니까 못생긴 제가 못생겼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이 이제 저에게 남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제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제가 외모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제가 지금은 사실 제가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지금은 이제 거울도 많이 봐요. 예전에는 사진도 잘 안 찍으려고 그랬었어요. 졸업식 때도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제 거울을 보면서 나도 괜찮게 생겼네라고 이제 스스로 할 필요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사랑해주진 않거든요. 말씀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한 대목은 그 유머 속에 산신다는 거. 그 대단한 거는 전 그 우리 사회가 이를테면 유교 문화, 선비 문화, 그 어른 앞에서 장유에서 함부로 농담 큰일 나죠. 말도 못하는. 그리고 어린이들 늘 근엄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걸어와서 우리는 어릴 때 농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펀이라는 FUN, 이 펀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맞아요, 발달해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머 코미디 프로도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미디가 그 슬프고 눈물 나던 우리 70년대 그 불쌍하던 막 가난했던 시절, 웃겨주는 그 김희갑 씨, 뭐 구봉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배꼽 잡게 해주면서 인생이 그래도 그 슬픔을 잊었거든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머라는 게 시도를 했다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유머에 되게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누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일단 그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안 웃기기만 해봐라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 유머가 안 웃기면 그걸 막 비웃어요. 야, 썰렁해. 얘기하지 마. 넌 다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핀자를 준단 말이죠. 근데 유머라는 건 이 세상을 좀 더 각박한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를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제 웃어주려고 노력을 막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비겁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유머를 시도조차 안 하면서 남의 시도에 대해서 각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머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그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를 할 때 뭐 이런 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뭐 다 빼니까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유머라는 거는 소재 제약이 없이 이렇게 막 던져야 그런데 그 중에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다 가리고 요 안에서만 웃기라 그러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아름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어떤 오부지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오부지 총리. 오부지 총리가 이제 되게 무색무취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부지는 식은 피자 같은 사람이다. 딱 그랬더니 오부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피자 그거 식은 거 데워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멋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근데 그런 유머를 할 만한 여지를 사람들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웃기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A당의 정치인이 웃기는 소리 하면은 B당 지지자들이 우르르 욕을 하면서 야, 이게 할 말이냐, 이게 사람이 할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유머를 그냥 유머로 보는 게 아니라 유머를 아프지 않고 그리고 뭐 반대 그러니까 더 이상 유머를 이제 시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 어쨌든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웃긴 말을 이제 농담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저런 걸로 웃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막 웃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풍토에서는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유머를 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뭐 진짜 웃긴 것도 막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 못 웃기기만 해봐라 이런 눈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웃기는 말도 막 그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유머에 좀 관대한 그런 문화가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유머 시도 자체를 되게 귀하게 좀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웃기려는 사람은, 물론 저 합리화하는 건데, 남을 웃기려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좀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된다. 뭐 지나치게 눈살 찌푸리는 거 말고는 그냥 좀 웃어주고, 너그럽게 웃어주고, 야, 이 정도면 웃겼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여유. 예, 그런 여유. 우리한테 그런 게 없어요. 삶의 여유. 예,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각박한 세상이 되고. 너무 긴장돼 있고 막 팍팍하고 그냥 특히 정치에서 진영 논리가 너무 이제 좌우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말 중에 제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이제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대통령 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썩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대통령 아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치에 뜻이 없고 너무 고령이다. 어떡하지? 윤석열 총장한테 그냥 입양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농담을 했거든요. 사실 뭐 그냥 웃자고 넘어가면 되는데 막 거기 저 반대 진영의 댓글 보니까 이런 작자가 교수라니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라고. 당연히 농담이죠. 뭐 어떻게 그런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유머를 못하게,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지만 그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유머를 함부로 못하겠군요. 늘 불안하게. 그러니까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로 좀 받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진영 논리 때문에 갇혀서 일부러 그러니까 뭐 좀 안 웃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누가 웃긴 말을 한 걸 가지고 막 난도질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유머는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유머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 유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말씀. 그동안에 우리 교수님은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살아오셨어요. 네네. 그런 속에서도 유머로 어떤 이 삶을 새롭게 찾아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축의 어떤 일단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걸 조합해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앓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몇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자신한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 전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는 이미 우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주위에서 저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제 인생의 실패자. 나는 결혼에 실패한, 앞으로 다시는 결혼 못할 그런 부적응자.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혼을 했건 말건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바빠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저도 그냥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뭘 알았냐면, 그렇구나. 그냥 어차피 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누가 이제 길가에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이제 아픈 거보다 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창피하자 해서 막 발딱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넘어진 거를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보고 그냥 갈 길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피해 이렇게 오랫동안 쓰러져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일어나서 다시 나도 갈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탐욕 같은 거는 저는 인간의 탐욕이 욕심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런 탐욕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탐욕을 줄이는 거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 나도 갖고 싶다. 어떻게 이걸 마련하지? 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막상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명품백을 갖게 됐을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백을 갖고 싶다. 뭐 이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명품백에 대한 탐욕은 이게 아주 나쁘진 않은 게 나중에 명품백은 가치가 계속 남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팔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가져온 명품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제 유기 고양이를 구조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고양이 치료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뭐 분양하는 과정에서 저게 이제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명품백을 팔아서 썼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야, 명품백을 네가 갖고 있기 정말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고 뭐 친구랑 마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아주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이죠. 자기 시간을 되게 어떻게 즐겁게 보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자기에게 좋은 추억이 돼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나 싶어서 그냥 그러고 뭐 그래서 술 마시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명품백에 뭐 눈이 멀어서 그걸 추구하던 그런 삶도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민 교수님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에 오랫동안에 특파원으로 있다가 귀국하는 외국 기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하는 그런데 교수님 말씀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남들은 별로 그렇게 너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건데 너 혼자 그냥 꽁꽁 앓고 과대망상, 과대 모멸감, 스스로 자괴감을 갖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아마 그 말씀은 거의 전 정말 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